토트넘 호스퍼가 이번 시즌 극적인 2연승을 거두며 강등권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감독 로베르토 데 제르비에 전혀 의미가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은 많은 팬과 축구계의 깊은 혼란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단순한 경기 결과에 대한 환호를 넘어 이 사건은 토트넘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 심층적인 고민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대 제르비 감독의 발언을 단순한 겸손이나 신중함으로 보지 않고 토트넘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 부재가 여전히 심각함을 경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트넘의 현 상황, 대 제르비 감독의 발언이 갖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전문가 및 팬들의 다양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맞대결은 팬들과 현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 전 영국 주요 매체들은 토트넘이 아스톤 빌라에게 완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강등권 탈출 실패와 챔피언십, 2부 리그, 강등 확률을 무려 99%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시즌 내내 토트넘이 보여준 불안정한 경기력, 조직력 부재, 핵심 선수들에 잇따른 부상과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팀 전술의 혼란과 선수단 내 사기 저하가 누적되어 강등 위기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과 함께 양팀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고 토트넘은 코너킥 상황에서 갤러거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 환상적인 언더골을 터뜨리며 1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순간 원정 팬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경기 흐름이 미디어의 비관적 예상을 뒤엎으며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아스톤 빌라가 곧바로 동점골을 기록해 1대 1 균형을 맞추자 현장과 팬들 사이에는 역전패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고 경기장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토트넘은 한 골만 내줘도 무너지는 팀이라며 리더 부재와 선수들의 정신력 약화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선수들의 투지 부족과 경기 내 집중력 저하를 문제 삼으며 팀 내 리더십 부재가 심각한 위기 원인임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토트넘 공격의 중심인 히샬리송의 플레이는 팬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 완벽한 노마크 동료 콜무이니를 제치고 무리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토트넘 선수들은 동료가 더 좋은 위치에 있어도 패스하지 않고 개인 플레이에 집착한다.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는 이기적인 플레이가 다소 완화됐지만 그의 부상과 출전 불가 상황이 반복되면서 팀 내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없어도 정신 차려야 하는데 여전히 혼자만 잘하려 든다. 심지어 3부 리그까지 떨어져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냉소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경기 종료 직전 히샬리송의 헤딩 결승골로 2대 1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리그 17위로 강등권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상대 아스톤 빌라가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으로 주전 선수들을 대거 휴식시키면서 토트넘이 이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점이 승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 국내 토트넘 공식 팬 커뮤니티 릴리 화이트에서는 마치 축제와 같은 환호가 이어졌고 팬들은 강등될 거라던 이들은 어디 갔냐? 대 제르비 감독 부임 이후 팀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감독을 극찬하며 이번 승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변화의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진행된 영국 TNT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대 제르비 감독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팬들의 열광과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아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은 매우 힘든 여정이었고 우리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은 대단하지만 이전 상황이 매우 비참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승리가 토트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토트넘이 여전히 경기력과 정신력에서 심각한 허점을 안고 있음을 재차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위기가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 선수단 내부의 구조적 문제와 리더십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합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에도 팀 내 개인주의와 협력 부재 문제는 지속됐으나 손흥민의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리더십이 이를 어느 정도 메워왔다는 점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상과 이적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그 공백이 커지면서 팀 내 분열과 무질서가 심화되었고
결국 강등 위기까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 선수들은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패스하지 않고 슈팅을 독점하는 경향이 강해 팀워크가 붕괴됐다며, 이는 세계 정상급 클럽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치명적 약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선수들 간 신뢰 결여와 무리한 개인 플레이로 이어져 팀 전체 경기력 저하와 패배의 악순환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이 팀을 이끄는 동안에는 그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팀을 살렸지만, 그의 부재 이후 이를 대체할 리더십 부재가 심각하여 선수들은 난사식 슈팅과 독단적 플레이를 반복하며 팀워크가 산산조각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메로 같은 선수들의 퇴장과 부정적 행동도 팀 분위기 와해의 일조에 선수 간 불화와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을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역설적으로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는 리그 3위 수준의 뛰어난 성적을 내지만 홈 경기에서는 거의 하위권에 머무르는 기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홈팬들의 선수들에 대한 끊임없는 야유와 비난이 선수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홈 경기 집중력과 자신감을 떨어뜨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6만 5천 명에 달하는 관중들의 거센 비난은 선수들의 경기력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팬들의 불만과 야유를 촉발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경기를 뒤집는 결정적 골을 넣던 과거와 달리 그의 부재로 인해 선수들이 무리한 슈팅만 반복하는 모습에 팬들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없을 때 토트넘 승률이 7%에 불과했지만 이번 시즌 35경기에서 승률이 21%로 올랐다며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리더십과 이타적 플레이가 없으면 토트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합니다. 선수들의 이기적 정신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번 시즌 위기뿐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이번 토트넘 사례는 단순 경기 결과나 감독 교체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팀 문화, 리더십 부재라는 축구 클럽 운영의 근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르비 감독의 이번 승리는 의미가 없다는 발언은 표면적인 승리 이면에 여전히 깊은 위기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토트넘이 진정한 반등과 강등권 탈출, 나아가 유럽 대항전 복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수 개개인의 태도 변화와 팀워크 회복, 그리고 확고한 리더십 구축이 필수적임을 팬과 구단 모두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손흥민과 같은 선수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없이는 토트넘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의 경험은 향후 클럽 운영 전반에 걸친 전면적 혁신과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